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저는 빠니보틀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 영상이란 건 빠니보틀 이전엔 예능보다는 교양에 가까웠어요. 근데 빠니보틀이 등장한 이후에 여행 유튜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행은 이제 교양의 영역이 아니라 예능의 영역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저희 아버지는 여행 영상을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매일 집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틀어져 있었어요. 맨날 아버지 심심하면 틀어놓는 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니까 옆에서 늘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별로 재밌진 않았어요. 나도 여행을 좋아하고 아빠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빠는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난 그 나라에 뭐가 맛있는지, 뭐가 재밌는지 난 이런 게 궁금했거든. 근데 사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 예전보다 훨씬 해외가 익숙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외를 가는 이유가 역사가 궁금해서도 아니고 문화가 궁금해서도 별로 아니잖아요. 거의 아니잖아요. 재밌을까? 거기 뭐 쇼핑할 게 있을까? 먹을 게 있을까? 맛있는 게 있을까? 놀 게 있을까? 우린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지상파에서 늘 다루던, 방송국에서 다루던 여행이라는 테마는 늘 문화와 역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 언젠가부터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면서 여행 유튜브라는 게 빠니보틀을 시작으로 수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지상파에 나오는 수많은 여행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그램들과 왜 다르게 느꼈냐면 여행 프로그램들의 기존의 포커스는 그 나라였어. 그 나라의 문화, 나라의 역사. 근데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내가 가면 어떨까? 우린 이거를 대리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역사? 유튜버들 중에 물론 그런 걸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 유튜버의 메인은 그 개인의 캐릭터가 그 나라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느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트랑킬로라는 여행 유튜버는 굉장히 유쾌해요. 정말 성격이 나이스해요. 사람들이 후진국이라고 인식하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빠니보틀은 호기심이 진짜 많아. 그리고 진심으로 여행을 즐거워하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짓들도 해. 근데 빠니보틀의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조회수나 기획적인 거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 보인다는 본질적인 욕구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이집트에서 물론 욕도 먹긴 했지만 비둘기집 올라갔던 거나 최근에는 그 석탄 열차 여행했던 거 그런 것들이 누가 보면 기괴한 짓이고 조회수에 미쳐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했던 서사와 그 사람은 원래 남들이 하지 않는 여행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결국 재미인 거죠. 재미가 있어야 돼. 나라와 역사, 문화 이딴 거 몰라도 돼. 나라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재밌게 알려줘야지. 최근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여행 유튜버가 캡틴 따거인데 지금 막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은 중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중국의 역사와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요. 왜냐면 현지인들과의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죠. 교양을 알려주려고 해도 개인의 매력이 필요한 거고 재미를 주려고 해도 개인의 매력이 필요한 거고 결국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볼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나라 역사 이런 거 나올 때 말고 PD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먹방하는 씬들이 잠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초대받아서 노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영상과 그 사람들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게 참 재밌단 말이야. 세계 테마 기행은 꼭 그 나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뭐 설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흥미가 있으면 보겠지만 사실 보다가 그렇구나 재미는 없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행 유튜버들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해 나라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물이 주인공이 돼서 나라를 탐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빠니보틀이 여행 유튜브라는 장르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끌어올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제 미디어라는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가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TV 레거시 미디어로부터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쏘면 우리는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권위와 좀 약간 가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엘리트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었어. 여행을 가면 모름지기 그 나라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고 문화를 알려줘야 되고, 완전히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교양적인 걸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엔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면 우린 그걸 봤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 보다가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뭐 엄청난 석학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재미없으면 안 봐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해도 재미없으면 안 봐요. 왜냐면 그거 말고 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구라도 재밌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됨과 동시에 아무리 유명해도 재미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 미디어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이제 미디어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재밌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를 레거시 미디어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한 거는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원색적인 재미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너무 원색적인 재미만 가지고 가면 또 빠르게 무너지기도 해요. 밸런스를 맞추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빠니보틀로 돌아오자면 빠니보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공하는 여행 유튜버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교양과 상식이라는 거는 재미없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상식선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대중이 바라봤을 때 불편함이 없다는 게 교양과 상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교양과 상식에서 벗어난 굉장히 엽기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소수의 매니악한 사람들의 취향으로 머무르는 것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메인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근데 이와 동시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이는 공통의 상식이나 교양이 없어지니까 전체적인 상식선이 빈부격차뿐만이 아니라 상식과 지식과 교양에 있어서도 굉장한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되게 공감됐던 댓글이, 아기 때부터 둘 다 유튜브를 봐. 유튜브를 안 보는 아기들은 없잖아. 근데 부모가 아기들을 방치해서 철구나 신태일, 그런 진짜 엽기적인 BJ 스트리머들, 욕하는 그 BJ들이나 이런 사람들 방송만 보면서 자란 아이와 부모님이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안 될 과학이나 교양 있는데 재밌는 밸런스 잡힌 그 채널로 알고리즘 관리를 해준 아이와 그 차이는 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 속에는 그래도 최저치가 완전 세상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 밑바닥의 미디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심지어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잡히면 그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 정보의 바다가 누구에게나 열리고 미디어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최고점도 높아졌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교양의 최고점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최저점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빠니보틀부터 시작해서 여행 유튜버, 교양, 또 방송, 또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선택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